어,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다항 정리 알아와 주시는 거 두 개가 숙제예요. 그렇게 병행하면서 해야 확률을 나갈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트 피십시오. 확률. 새롭게 배우는 단원이랄까 지금? 확률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중학교 때 하고 처음 하는 거죠. 전에 배웠던 확률이랑 지금 배우는 확률이 같거든요. 같은데 새롭게 배우는 것은 조건부 확률? 여기가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부터 이제 보시면 확률을 계산해 보자. 종류.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이 잘 알죠?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결국 수학적 확률 문제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되면 망하는 그 문제고 90% 이상이 이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뭐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통계적 확률은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비 올 확률. 이걸 어떻게 구하지? 내일 비 올 확률? 뭐 공기 중에 떠 있는 물 분자의 총 개수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몇 개가 뭐 비 올 확률이 있는 물 분자의 개수야. 전체 개수분에 해당되는 개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내일 날짜가 언제냐? 1월 13일이라고 하면 1월 13일에 계속 온 상황, 그런 상황을 미뤄 비춰서 미뤄 짐작을 해서 얘는 몇 퍼센트가 될 거야. 이 정도로 예측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수학적인 확률과 근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n을 막 무한대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합니다. 무한대로 보내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해 보면 수학적인 확률과 근사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내신 말고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 기하학적인 확률. 얘는요, 개정된 교과과정, 그러니까 니네 선배 때부터 기하학적인 확률은 교과과정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자꾸 내신에 돼요. 이게 되게 심플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이 있대. 4등분을 했대. 여기 때려 맞추지. 확률 얼마일 것 같니?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이게 이제 막 그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막 부등식의 영역을 발생시킨다거나 부등식을 발생시킨다거나 해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표시하러 가요. 안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둘 다 내신형입니다. 수능에 안 나와요.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오로바웃에서는 조금씩 넣어놨어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논술 대비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포인트는 그렇다. 통계적 확률은 미뤄 짐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검증하는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적인 확률에 근사할 거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기하학적인 확률은 도형으로 푼다. 그렇게 확률을 도형으로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명하려고 해. 됐죠? 해요. 자, 조건 확률부터. 조건 확률을 하려면 확률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아셔야 되는데 표시 방법. 확률이 영어로 뭐죠? 아들 영어 잘하잖아요. 확률.
프라버빌러티 그래요. 프라버빌러티 확률을. 프라버블리 이게 뭐였지? 아마도 뭐 이런 거지, 그지? 아마도 그래. 프라버빌러티 그럽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뭐 그런 소리입니다. 괄호는 오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써요. 근데 아마 안 해볼게. 한번 맞춰봐. 얘는 뭐야? 그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렇거든요. 내가 남자일 확률은? 왜 웃어요? 왜? 반반이에요? 아만 봐도 남자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의 확률이 1이죠? 항상 일어날 확률이 1인 거잖아요. 얘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넌 뭐야? 교집합에 일어날 확률 이러지 말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왜 이게 집합기호를 쓰냐면 이게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좀 마음에 안 들죠? 한번 따라해봐. 표본 공간. 읽어봐. 표본 공간. 영어가 편하려나? 샘플 스페이스 그래. 이렇게 하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는 표본 공간으로 합니다. 따라해봐. 표본 공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은? 좀 많이 어려워요.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은? 네, 동전 2개를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2개 모두 안면 나올 확률은? 4분의 1. 저 중2 때 확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동전 2개를 던지면 이게 앞뒤 나올까 전체 경우는 4고요. 2개 모두 안면 나오라는 소리니까 안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 4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을 써볼게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졌어요. 집합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 H는 헤드, 앞면, T는 테일, 뒷면. 그래서 표본 공간이 헤드, 테일. 순서상입니다.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거를 집합으로 막아. 얘를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서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따라해봐. 표본 공간.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읽어봐. 근원 사건. 그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4개가 있는데 2개면도 앞면이 나올 상황은 요거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4분의 1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지금 내가 집합으로 쓰고 있죠. 표본 공간이라는 것이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인 거거든요. 집합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게 타당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간단하게 가자고. 표본 공간이랑 뭐 근원 사건 이런 얘기가 있더라. 어쨌든 뭐 집합으로 표시하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 갖고 좀 많이 노는데 뭐 이런 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지금 집합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에 대한 지식을 다 쓴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이게 한번 빼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쵸? 중학교 때는 맨날 더하기만 하지 않았니? 또는 더한다 맨날 이랬잖아. 그죠?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경우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래요. 정의예요, 정의. A, B가 배반 사건.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면 너를 까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 또는 더한다가 덧셈 정리인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너랑 더한 다음에 빼기 이것까지 간 것이 덧셈 정리예요. 따라해봐. 덧셈 정리. 근데 마침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로 표시할 수 있다. 중학교 때는 요거밖에 안 했다. 배반 사건인 거밖에 안 했다. 중학교 때 확률한 거 맞죠? 제가 교과 과정을 요즘 건 제가 잘 몰라서요. 한 중2 때쯤 배우나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경우의수를 하긴 했죠. 한 걸로 합니다. 그렇게 표시 방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배반은 했죠. 첫 번째,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야. 얘는 뭐랑 동치 명제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독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래요. 독립은 뭐냐면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쓸게요. A하고 B가